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예비 고3 국어 문법 문제입니다. 고3 3등급으로 놓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료를 읽고 자료를 해석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보통 아이들의 반응도 이렇습니다. 자, 보통 지금 용어 자체가 좀 낯설어서 용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게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여기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도 없어서 이게 뭐야?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 여기도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용어의 개념과 그다음 두 번째 적용.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호범 선생님. 네, 여기서 나오는 전미사가 뭐죠? 일단 접사부터 봐야 되는데 접사가 어근에 붙어가지고 그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 주거나 혹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고 그 중에 전미사는 어근의 뒤쪽에 붙는 말이에요. 네. 자,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어근의 뒤쪽에. 네, 여기서 또 어근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김호원 선생님, 어간이 뭐죠? 어간은 그 활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 용도에 따라서 가고 가니 가면 이런 식으로 뒤쪽이 바뀌는 바꿔서 쓰는 거를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가자가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미사라는 거 원래 전미사가 있고요. 또 하나 있으면 접두사가 있어요. 이 두가 머리 두고요. 미가 꼬리미예요. 그래서 접사라는 게 어디에 붙는 말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쓰이느냐 뒤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접두사, 전미사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개념 알았고요. 어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보면 싫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싫다라는 기본형이 있으면 이 싫다 이렇게만 쓰지 않죠. 싫다, 싫고,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변하지 않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게 어간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붙는 것은 미라고 하죠. 그럼 원래 어간이라는 말 자체가 말의 줄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의 줄기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다, 앞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보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 우리 수학 선생님들 힘이 얼마나 세신지 안 지워집니다.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음, 이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널리 쓰이는 전미사, 전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은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쓰였지만 첫 번째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쓰였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진 단어. 두 번째가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김호범 선생님,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얘를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나 음이 붙어서 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널리 쓰이는 접미사라고 하고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는 뭐가 있죠, 김호범 선생님? 저쪽에 나와 있는 뭐 웅이라든가 애라든가. 웅이나 애라든 게 있습니다. 자, 어간의 뜻과 멀어진 단어, 또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예문에서 제가 싫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싫다. 그럼 이거를 실 플러스 어가 되면 우리 표기로는 이거 어떻게 하죠? 실 어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시러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앞부분 요렇게 발음하는 것은 어간의 원형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어간의 원형을 밝혀 쓴 것입니다. 요렇게 한 것은 리을 히읗 그 받침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예문으로 달리 하면 안 되나? 달리기 얼다에 음이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음이 되죠. 이 같은 경우에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간의 뜻과 멀어진 단어는 저 보기를 통해서 볼 거고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붙어서 단어가 된 거는, 자, 집에다가 웅을 붙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집웅이라고 안 하죠. 이거 뭐가 됩니까? 지붕이라고 되죠. 이게 각각에 해당하는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먹이로 적지 않은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먹이로 썼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 이렇게 칠판에 적어놨는데 어간의 원형을 붙여 적은 것은 어떤 경우에만 쓰이냐면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은 경우에만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목걸이하고 목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보면 목걸이나 목걸이 발음은 똑같은데 표기를 적은 것은 얘는 목걸다에 분명히 이가 붙었을 텐데 원형이 되지 않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그럼 똑같이 이가 붙었는데 하나는 원형을 밝혀졌고 하나는 밝혀졌지 않았다는 것은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경우에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걸이는 그 목에 거는 장식품을 얘기하고요. 목걸이는 목에 걸린 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이 여기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마중을 맛웅으로 적지 않은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어간의 원형과 뜻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 웅이 붙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만약에 웅이 널리 쓰이는 접미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널리 쓰이는 접미사부터 같이 적은 예로 갓이. 아까 김호범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간의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죠. 지금 다 맞는 설명인데 틀렸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다시 널리 쓰이는 접미사부터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가치를 추가할 수 있겠군. 가치 2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므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마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김호범 선생님, 마개의 원형이 뭘까요? 막다죠. 막다에 애가 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개를 어간의 뜻과 멀어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얘가 아니라 애 같은 거는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의 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쓰였는지 아니면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쓰였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간의 원형의 뜻과 멀어진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